연습 문제 3장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그의 언설턴티 프린시플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 문제에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이브 네이처 때문에 이제 이 델타 x하고 위치에 대한 언설턴티와 그리고 운동량의 언설턴티가 얘가 하바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입자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구성할 수 있지만 요 위치하고 속도를 정확하게 두 개 동시에 다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도인 경우는 위치가 전 공간에 퍼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그렇지만 요거를 하바 K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혹은 람다분의 H가 우리가 얘기하는 파의 파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델타 P를 0으로 맞추는 순간 위치가 전 공간에 퍼지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P가 0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언설턴티와 시간에 대한 언설턴티를 곱을 했을 때 얘는 정확하게 이제 정의할 수 없고 우리 하바라는 시간에 보다 이게 하바라는 것보다 항상 커야 되는 언설턴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해보면 문제를 보고 감을 봐야 되는데요. excited electron에 있는 소디움, 이제 나트륨에 애톰이 있으면 나트륨의 전자가 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올 겁니다. 빛이 나와서 이게 한유가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589 나노메타의 에너지로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질 때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완벽히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떨어질 때 언설턴티가 시간에 대해서 20나노세컨드 정도의 그 언설턴티가 생기는데요. 떨어진 델타 T가 20나노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의 언설턴티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요 언설턴티가 생기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에너지를 정확히 디파인 할 수가 없겠죠. 빛은 589 나노미터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언설턴티가 측정을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델타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생기느냐 하면 델타 T분의 하바다 이 정도의 언설턴티 생기기 때문에 요 생긴 언설턴티가 요 에너지에 어떤 변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herent width라 되어 있는데 이미션 라인에 어느 정도의 이 에너지 폭을 가진 걸로 생각할 것이냐. 589가 델타 펑션처럼 팍 생기는 게 아니라 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에 하바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나누기 2파이가 되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환산한다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겠죠. 그럼 요걸 이제 델타 E를 보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보면 자 H는 하바라 그럴까 하바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T, DT라 그럴까요? DT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값을 H 나누기 델타 T에다가 나누기 E에다가 나누기 2 해주고 또 나누기 MP에 파이를 해주면 실을 해주면 값이 3.29 3.30 곱하기 10의 8성 3.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 델타가 되게 작죠, 그죠? 일렉트론 볼트 단위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를 HF다 그러면 HF 그럼 H 델타 U다 그러면 주파수의 width가 나옵니다. 주파수 width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이제 다시
요걸 나눠주면요. 델타 U는 요 H를 이제 일렉트론 볼트를 다시 여기에다가 10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해주고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츠 단위로 어느 정도의 를 주느냐 하면 여기에서 3.30에다가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h 다시 해주면 원래 나오겠죠. 그럼 이제 7,9,5 돼 있는데 요게 1, 2, 3, 4, 5, 6 메가헤르츠입니다. 7.96 메가헤르츠 7.96 메가헤르츠가 되니까 이거는 7.96 메가헤르츠에 해당되는 변이를 가진다는 거죠. 나온 빛이 파동을 따지면 F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중심에서 이렇게 분포를 가지는데 이 넓이가 7.96 메가헤르츠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이 중심은 아무래도 589 나노메터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herent width in the emission line이 바로 주파수 따졌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요. 람다로 표현이 되면요. 람다로 표현되면 여기에 람다가 이제 보면 그 빛의 속도에다가 요 주파수 나눠야겠죠. 그죠? 그럼 델타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뉴 제곱의 C의 델타 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로 따져서 할 수가 있는데요. 주파수가 이걸 보면 마이너스의 h 뉴의 제곱 hf 뉴의 제곱하고 그럼 h 제곱의 c의 델타 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밑에 게 에너지가 되죠. 그죠? 에너지인데 얘를 일렉트론 볼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h 제곱 c에다가 요걸 h 뉴를 여기 에너지가 589 나노메터에 해당되는 에너지입니다. h c 나누기 람다로 해보면 요게 제곱이다 라고 해보면 델타 뉴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의 c제곱 c분의 람다 제곱이다의 델타 뉴다 되는 거네요. 맞나요? 이게 뉴 제곱에 h 제곱에 h 해주고 c를 해주고 요걸 h 한유에 c분의 람다로 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이렇게 했으면 여기 요걸 뉴를 람다분의 c를 하게 되면 c분의 람다 제곱 맞네요. 있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그 델타 람다는 마이너스의 그 c가 3 곱하기 10의 8선을 써주면 되고 이 람다는 589 나노메타 589의 마이너스 10의 9성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제곱에 델타 뉴가 이거를 갖다 쓰려고 했던 건데 곱하기 7.96 곱하기 10의 6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델타 람다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볼까요? 이것도 자, 계산해 보면 얘는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냥 5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 589 나노메터인 거죠. 의 제곱에 나누기 3 곱하기 10의 8성 해주면 589 10의 마이너스 9성에 곱하기 제곱에다가 38성이 되고 곱하기 7.96 해주고 곱하기 10의 6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9.2에 10-15성 9.2 곱하기 10-15성 9.2 곱하기 10-15성 10의 마이너스 10 femto메타인 거죠. 메타에 해당되는 요 위스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포톤이 언설트에 있으니까 이때 이제 랭스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언설트 시간이 델타 t가 20 나노세컨드니까 20 나노세컨드 동안 빛이 쭉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20 나노세컨드 동안의 빛의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3 곱하기 10의 8성이다 라고 되니까 요거는 뭐 60 곱하기 10 말성에서 6m죠.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나갈 때 포톤에 딱 요 589 나노미터의 빛이 딱 나올 때 이 언설턴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의 델타 펑션이 아니라 약간 위스를 가지게 되고 이 위스를 가지는 동안에 델타 람다도 생기고 델타 F도 있는데 스펙트로메타에서요. 얘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0 나노세컨드 동안에 진행한 거리인 만큼의 포톤에 그 이렇게 랭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m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젠베르그 언설턴티 릴레이션은 우리가 에너지든 T든 이렇게 서로 우리가 보통 컨저게이트 됐다 그러거든요. 그 에너지와 T, 오메가 T다. 그 다음 KX다. 그럼 운동량과 X다. 이 우리가 컨저게이트 되어 있는 이런 물리량은 얘들 사이 하나라도 정확히 재려 그러면 다른 게 무한대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측정할 때 약간의 언설턴티가 생겨서 이보다 더 두 개 곱을한 게 언설턴티 곱을한 게 하바보다 더 정확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언설턴티 프린시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